저는 올해 72세 최정순입니다. 남편을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고 큰 집에서 반려견 백구와 단둘이 살아왔죠. 15년 전 사랑하는 손녀 은주를 잃은 후로는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며 마음을 달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젊은 간병인을 본 순간 백구가 미친 듯이 반가워하더군요. 평생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백구가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시작됐는데요. 과연 그 간병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조용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백구에게 사료를 주고 있었죠. 백구는 17살 된 진돗개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가족이었어요. 성격이 무척 까다로워서 가족 외에는 절대 친하게 지내지 않는 녀석이었습니다. 백구야, 오늘 새로운 분이 오신다더라. 아들 강우가 어제 전화로 말했거든요. 제가 혼자 지내는 걸 걱정해서 간병인을 구해줬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거든요. 혈압약도 챙겨 먹어야 하고 말이죠.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30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키는 보통이고 긴 머리를 뒤로 묶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돌봄을 맡게 됐어요. 목소리가 참 맑고 따뜻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며 멀리서 지켜보던 백구가 갑자기 달려나왔거든요. 어머, 백구야. 백구는 서영을 보자마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앞발을 들고 일어섰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이에요. 서영의 손을 잡고 주변을 빙빙 돌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나, 이상하네요. 백구는 원래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는데 서영은 자연스럽게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더욱 좋아하며 서영의 무릎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백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 봤거든요. 개들은 사람을 잘 알아본다고 하죠. 백구가 저를 좋아하네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눈에 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서영에게 이것저것 설명해 줬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제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영은 마치 이 집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화장실은 여기 쪽이겠네요. 부엌 찬장에 접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오는 집인데도 위치를 금방 찾아냈습니다. 저는 그저 센스가 좋은 아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구는 계속 서영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서영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부산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어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많이 잃었다더군요. 그래서 양가 친척들이 돌아가며 키워줬다고 했어요. 할머니, 이 집은 정말 아늑하네요. 마치 제가 어릴 때 살던 집 같아요. 서영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때 백구는 서영 무릎에 턱을 올리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17년 키운 백구인데 이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서영아, 혹시 교회 다니니?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동네 교회에 나가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지금도 가끔 나가요. 그럼 찬송가도 알겠구나. 네, 주 은혜임이 풍성하여를 좋아해요.
그 찬송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였어요. 은주를 잃고 난 후에 더욱 자주 부르게 된 찬송가였죠. 하루 종일 서영을 지켜보니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마치 익숙한 듯 다녔어요. 실수하지 않고 헤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오는 집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웠죠. 저녁 무렵 서영이 돌아갈 준비를 하자 백구가 현관문 앞에 앉아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손님이 가면 시원해하던 백구가 말이에요. 내일 또 올게, 백구야. 서영이 백구를 쓰다듬며 말하자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약속이야? 하고 묻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구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반가워했을까요? 그리고 서영이라는 아이도 왜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침대맡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아이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은주를 잃고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아이가 그리워요. 백구는 제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게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누군가를 만나서 안심이 된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서영이 왔을 때 백구의 반응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현관문 소리만 들어도 달려나가서 반겨줬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서영아, 혹시 어릴 때 개를 키워본 적 있니? 글쎄요, 교통사고 전 일들이 많이 흐릿해서요. 가끔 꿈에서 큰 개가 나오긴 하는데 서영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이상했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하지만 너무 많은 기억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그럼 부산에서는 누구랑 살았어? 고모 댁에서 주로 살았어요. 그런데 고모도 작년에 돌아가셔서 서영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더 이상 묻기가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영이 거실 한쪽에 있는 오래된 피아노를 보며 걸음을 멈췄어요. 할머니, 이 피아노 혹시 누가 치셨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피아노는 손녀 은주가 즐겨 치던 것이었거든요. 10년 전 은주가 사라진 후로는 한 번도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응, 예전에 손녀가 쳤단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은주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서영은 피아노 앞에 앉더니 건반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러고는 손가락을 올려서 몇 개의 건반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멜로디가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은주가 가장 좋아하던 찬송가였어요. 이 곡, 친숙한데요. 주 은혜임이 풍성하여죠?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은주도 그 찬송가를 피아노로 자주 쳤거든요. 혹시 피아노를 배운 적 있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건반들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서영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백구는 서영 옆에 앉아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서영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모습, 걷는 자세, 웃는 방식까지도 말이에요. 뭔가 계속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서영아, 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단 것을 좋아해요. 특히 수정과 같은 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도 수정과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시장에 갈 때마다 꼭 사달라고 졸랐던 기억이 났어요. 그럼 오늘 시장에 같이 가볼까? 수정과도 사고. 정말요? 좋아요. 서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표정이 어린 은주와 너무 닮았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에 백구도 함께 데리고 갔어요. 백구는 평소와 달리 서영 곁에만 붙어 다녔습니다. 제가 부르면 오긴 했지만 금방 다시 서영 옆으로 가더군요. 시장 입구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정순아, 이 예쁜 아가씨는 누구야? 간병인으로 온 아이야. 어머,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네. 참 익숙해. 순자 언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나 봐요. 수정과 가게에서 서영이 시식을 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먹는 방법이 은주와 똑같았거든요. 작은 조각으로 잘라서 천천히 씹는 습관 말이에요. 할머니, 이 맛 정말 그리웠어요. 서영이 말했는데 그리웠다는 표현이 이상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면 맛있다고 해야 하는데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영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할머니, 저기 골목이 왜 이렇게 친숙하죠? 마치 예전에 뛰어놀았던 것 같은데요. 그 골목은 은주가 어릴 때 자주 놀던 곳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숨바꼭질도 하고 자전거도 타던 곳이었어요. 마침 그때 동네 슈퍼 사장 김영자 언니가 지나가다가 서영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이 아이. 혹시 왜 그러세요? 아니야, 착각인 것 같네. 그런데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야.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었거든요. 피아노 찬송가, 수정과 먹는 습관, 심지어 놀던 골목까지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서 은주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15세까지의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속 은주와 서영의 얼굴을 비교해 보니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과 눈웃음을 짓는 방식이 거의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주는 15년 전에 사라졌고 서영은 부산에서 자랐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백구만큼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영이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현관 앞에서 기다렸거든요. 마치 오늘도 그 사람이 온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아이가 제 은주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세요. 혹시 정말로?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자 아들 강호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는데 이번에는 며느리 정미도 함께 왔어요. 강호는 사업가라서 항상 바쁘고 정미는 세련된 도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간병인은 어떠세요? 강호가 물어봤어요. 저는 서영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친절하고 성실하다고 백구도 무척 좋아한다고 말이죠. 엄마, 그런데 너무 간병인한테 마음 주지는 마세요. 강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처음에 좋아 보여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때 정미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노인 상대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요. 정미의 표정이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평소에는 제 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간병인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침 그때 서영이 왔어요. 주말이라 안 와도 되는데 백구가 보고 싶다며 잠깐 들렀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이라고 합니다. 서영이 인사를 하자 강호는 정중하게 맞인사했어요. 하지만 정미는 서영을 자세히 살펴보며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서영을 보자마자 반가워 날뛰었어요. 강호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더군요. 어머, 백구가 저렇게 좋아하네요. 평소에 낯선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처음부터 그랬어. 제가 말하자 정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서영은 잠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후 정미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아이, 혹시 어디 출신인지 정확히 아세요? 부산이라고 했는데, 부산 어디요? 정확한 주소는요? 정미가 계속 캐묻더군요.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정미야,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니? 그냥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미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걱정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불안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강호도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혹시 그 아이가 이상한 행동하거나 수상한 질문한 적 없어요? 아니야,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 마치 원래 우리 집 아이 같다고. 제가 말하자 정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원래 우리 집 아이 같다고요? 응, 집안도 익숙하게 다니고 백구도 좋아하고. 참 신기해. 정미와 강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정미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그 아이 때문에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나요? 어떤 옛날? 은주 생각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미가 은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가끔, 그래. 어머니, 그런 건 좋지 않아요. 너무 옛날 일에 매달리시면 안 돼요. 정미의 말이 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은주 이야기를 하면서 매달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날 밤 강호와 정미가 돌아간 후에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미의 반응이 왜 그렇게 예민했을까요? 그리고 은주 이야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불편해하는 걸까요? 혹시 정미가 15년 전 일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그때도 이상했거든요. 은주가 사라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울고 걱정했는데 정미만은 비교적 침착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백구만큼은 서영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직감은 보통 틀리지 않거든요. 백구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나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서영을 보면서 익숙하다고 했어요. 순자 언니도 영자 언니도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했거든요. 혹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주를 다시 보내주신 걸까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월요일 아침 서영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왔어요.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꿈을 이상한 걸 꿨어요. 서영이 고개를 저며 말했어요. 어떤 꿈이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군가가 저를 찾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가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라니. 어떤 십자가 목걸이? 작은 은색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요. 어릴 때 제가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교통사고 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은주가 사라지던 날 하고 있던 목걸이가 바로 작은 은색 십자가 목걸이였거든요. 제가 은주의 15번째 생일에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를 언제부터 했던 것 같니? 잘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인 것 같은데 교통사고 후에 없어졌어요. 서영이 목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마치 그 목걸이가 그리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였거든요. 피아노 찬송가 수정과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목걸이까지. 서영아, 혹시 어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기억은 없니? 글쎄요. 가끔 꿈에서 따뜻한 할머니가 나와요. 그런데 얼굴은 잘 안 보여요.
교회 찬송가를 같이 부르던 기억도 있고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혹시 정말로, 혹시 서영이 은주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은주의 물건들을 보관해둔 상자였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주의 옷, 장난감, 그림, 그리고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십자가 목걸이 사진을 찾았습니다. 은주가 목걸이를 하고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15세 은주의 모습과 서영의 모습을 비교해 봤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많이 달라졌겠지만 기본적인 얼굴 형태는 비슷했습니다. 그때 서영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제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뭘 보고 계세요? 응, 옛날 사진들이야. 저는 서영에게 은주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혹시 뭔가 반응이 있을까 해서 말이에요. 이 아이가 할머니 손녀예요? 응, 은주라고 하는데 15년 전에 사라졌어. 서영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 저와 조금 닮지 않았나요? 제가 먼저 말하려던 것을 서영이 먼저 말했어요. 역시 서영도 느꼈던 거군요. 그러게, 조금 닮은 것 같긴 해. 그리고 이 십자가 목걸이, 제가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서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할머니, 저한테 뭔가 느끼는 게 있나요? 저도 할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그리웠거든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익숙했어. 특히 백구 반응을 보고 정말 놀랐거든. 백구도 그렇죠?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 같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쉽게 말로 꺼내기는 어려웠어요. 서영아, 혹시 정말로 그때 백구가 우리 사이로 와서 앉았어요. 서영의 손을 잡고 제 손도 하으며 우리를 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맞아, 이 사람들은 원래 가족이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영이 은주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이상해요. 이 사진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서영아,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제는 거의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 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호야, 혹시 DNA 검사 같은 거 할 수 있을까? 엄마,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저는 아직 서영이 은주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릴까 봐서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은주가 돌아온 걸까요? 15년 만에 말이에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은주라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착각하는 건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다음 날 정미가 혼자 집에 왔어요. 강호는 출장 중이라서 못 온다더군요. 정미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간병인 아이 어디 있어요? 서영이? 아직 안 왔는데. 다행이네요. 어머니랑 단둘이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정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알아봤다고? 네, 그 아이가 정말 부산 출신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정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신원조회 업체를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부탁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저는 놀랐어요. 정미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정미야, 왜 그런 일을? 어머니가 워낙 그 아이를 좋아하시니까 걱정이 됐어요.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쩌나 해서요. 하지만 정미의 표정을 보니 단순한 걱정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절박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냈는데? 그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정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윤서영이라는 이름으로는 부산에 호적이 없어요. 최근에 만들어진 호적이에요. 무슨 말이야? 15년 전부터의 기록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 전 기록은 전혀 없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 전이라면 은주가 사라진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영이 온 거였습니다. 백구가 반가워하며 달려나가는 소리도 들렸고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서영이 거실로 들어왔는데 정미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 안녕하세요. 응, 안녕. 정미가 차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서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영 씨, 혹시 15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정미가 갑자기 질문했어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이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전이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시기인가요? 맞아요. 정확히 어디서 사고를 당하셨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부산 어디선가였던 것 같은데. 서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부산 어디요? 정확한 장소는요? 정미가 계속 캐묻자 서영이 더욱 당황하더군요. 정미야,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니? 제가 끼어들자 정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서영이 저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 왜 저러시는 거죠?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저는 정미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15년 전 일을 그렇게 자세히 캐묻는 걸까요? 그리고 서영의 대답을 듣고 왜 그렇게 놀란 걸까요? 한참 후에 정미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요. 벌써? 점심도 안 먹고? 괜찮아요. 다음에 올게요. 정미가 서둘러서 나갔어요. 서영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말이에요. 할머니, 정말 이상하네요. 저만 보면 왜 저렇게 불편해 하시는 거죠? 서영이 속상해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원래 성격이 좀 예민해.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미가 서영에 대해 신원조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15년 전 일을 그렇게 캐묻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정미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은주가 사라진 일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그날 오후 서영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백구도 함께 데리고 나갔는데 백구는 여전히 서영 곁에만 붙어 다녔습니다. 할머니, 백구는 정말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신기해. 원래 낯선 사람은 안 좋아하는데 혹시 백구가 제 냄새를 기억하는 걸까요? 서영이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무슨 냄새?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 냄새 같은 거요. 가끔 꿈에서 이계와 뛰어노는 꿈을 꿔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동물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훨씬 발달되어 있거든요. 15년이 지났어도 은주의 냄새를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호야, DNA 검사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정말로 하시려고요? 응, 확실히 하고 싶어?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런데 정미가 그러는데 그 간병인 아이 신원에 좀
이상한 점이 있다던데요? 응, 들었어. 15년 전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상하긴 해요. 강호도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정말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서영이 은주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정미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진실을 밝혀주세요. 만약 이 아이가 제 은주라면 어떻게 15년 동안 살아왔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알고 싶어요. 사흘 후 강호가 DNA 검사 키트를 가져왔어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문지르기만 하면 되더군요. 엄마, 정말로 하실 거예요? 강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해야겠어. 그런데 왜 서영 씨랑 검사하시려는 거예요? 혹시? 강호도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강호야, 너도 느끼지 않았니? 서영이가 은주랑 닮았다는 거. 그렇긴 한데. 그래도 15년이 지났잖아요. 백구 반응도 이상하고 행동도 은주랑 비슷해.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데 엄마, 정미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정말 이상해요. 15년 전부터만 기록이 있다는 게 강호도 의심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서영 씨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할까 해. 숨길 이유도 없잖아. 마침 서영이 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서영아,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 혹시 DNA 검사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서영이 깜짝 놀라더군요. DNA 검사요? 왜요? 혹시 너가 우리 은주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서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할머니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응, 너무 많은 게 일치해서 말이야. 서영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할머니를 보면 왜 이렇게 그리운지. 우리는 각각 면봉으로 검사를 했어요. 강호가 그걸 가져가서 검사소에 맡겼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나와요.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서영과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게 뭐였을까요? 은주는 수정과도 좋아했고 피아노 찬송가도 좋아했어. 그리고 백구랑 놀기도 좋아했지. 전부 다 저랑 똑같네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은주는 잠들기 전에 꼭 성경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했어. 특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좋아했지. 저도 그 이야기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서영이 정말로 은주라면 1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왜 기억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정미의 이상한 반응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신원조회까지 한 이유가 뭘까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15년 전 일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은주가 사라지던 그날의 일을 말이에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강호 가족이 놀러와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활발하게 뛰어놀았고요. 오후에 은주가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했어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혼자 가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친구네 집에 전화해 보니 은주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동네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동안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정미의 행동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걱정하고 울었는데 정미만은 비교적 침착했거든요. 물론 슬퍼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어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분명히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정미가 했던 말이 계속 기억났어요. 왜 그렇게 확신하듯 말했을까요? 혹시 정미가 그때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지금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슈퍼 사장 영자 언니가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정순아, 너희 집 간병인 아이 말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들 신기해해. 왜? 다들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거든. 특히 15년 전에 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그래. 정말? 응, 미용실 사장님도 그러고 약국 아주머니도 그러더라고. 어디서 본 얼굴 같다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네 사람들도 서영을 보고 익숙하다고 느끼는 거군요. 일주일이 다 되어갈 무렵 드디어 강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결과가 나왔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어떻게 나왔어? 엄마, 정말 놀라실 거예요. 서영 씨가 정말로 은주예요. 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네, DNA가 99.9% 일치해요. 확실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을 베푸신 거였습니다. 은주가 돌아온 거였어요. 15년 만에 말이에요. 서영이 아니, 은주가 오자마자 저는 그 아이를 꽉 껴안았어요. 은주야, 정말 은주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보내주셨구나. 할머니, 정말 제가 은주예요? 은주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백구도 우리 주변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할머니, 그런데 저는 아직 기억이 잘 안 나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나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은주가 1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강호가 정미와 함께 왔어요. 강호는 기뻐했지만 정미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정미야, 은주가 돌아왔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 그럴 리가 없어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확실해. 그러자 정미가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미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미야, 왜 그래? 좋은 일 아니야? 좋은 일이라고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정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정미야, 무슨 말이야? 강호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정미는 한참 동안 울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고? 은주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15년 전에 은주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냈어요. 뭐라고?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은주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는데 그 차가 바로 제 차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은주는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잃었어요. 병원에서 의식을 찾았을 때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서웠어요. 제가 은주를 다치게 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봐서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은주를 부산으로 데려가서
제 먼 친척에게 맡겼어요.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아이라고 잠시만 맡아달라고 했어요. 미친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강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정미가 계속 우리에게 사과했지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친척이라는 사람은 어디 있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은주가 혼자 살게 됐고, 그러다가 우연히 간병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정미야, 너는 그동안 은주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죄송해요, 어머니.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알기나 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거짓말하면서 15년을 살았잖아. 강우가 더욱 화를 냈어요. 은주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요.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인 것, 그리고 낯선 곳에서 깨어난 것. 우리 은주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저는 은주를 더욱 꽉 껴안았어요. 정민은 결국 경찰에 신고됐어요. 교통사고 은폐와 유기 혐의로 말이에요. 15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인 죄는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은주가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을 베푸신 거였어요. 정미가 경찰에 끌려간 후 집은 다시 평화로워졌어요. 아니, 평화로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은주는 매일 저와 함께 있게 됐어요. 간병인이 아니라 진짜 손녀로 말이에요. 백구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할머니, 이제 조금씩 옛날 기억이 나요. 은주가 말했어요. 어떤 기억이? 할머니랑 같이 교회에 가던 기억, 시장에 가서 수정과 사 먹던 기억,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 부르던 기억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다. 기억이 돌아오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은주가 다시 돌아온 게 가장 기뻤어요. 할머니, 그런데 저는 왜 할머니를 못 알아봤을까요? 교통사고 때문에 기억을 많이 잃었잖아. 그리고 너도 많이 컸고, 은주는 이제 30살이 됐어요. 15년 전만 해도 15살 학생이었는데 말이에요. 부산에서는 어떻게 지냈니?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정미 언니 친척분이 너무 좋으셔서 점점 적응했어요. 외롭지 않았어? 가끔 할머니 생각이 났는데 얼굴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따뜻한 느낌하고 찬송가 부르던 기억만 남아 있었거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은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할머니, 저도 이제 어디 안 가요. 할머니랑 백구랑 함께 살 거예요. 강호도 자주 찾아왔어요. 정미 때문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은주가 돌아온 걸 무척 기뻐했습니다. 은주야, 삼촌이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삼촌. 이제 조금씩 기억나요. 은주는 강호를 보며 웃었어요. 어릴 때처럼 밝은 미소였습니다. 백구는 정말 신기한 동물이었어요. 처음부터 은주를 알아봤거든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먼저 알아봐줘서 말이야. 제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은주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15년 만에 손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할머니, 이 교회도 기억나요? 어릴 때 여기서 찬송가를 배웠던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성가대에서 노래도 했었어. 예배 중에 주 은혜임이 풍성하여를 함께 부를 때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15년 전처럼 은주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있다니 말이에요. 목사님께서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네요. 15년 만에 재회라니 하나님께서 정순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교회 교우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은주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들이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정순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은주가 피아노를 쳤어요. 15년 만에 다시 우리 집에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신기해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어요. 몸이 기억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사라지지 않았어. 은주가 치는 찬송가를 들으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소리였거든요. 동네 사람들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다들 놀라워했어요. 정순아, 정말 기적이구나. 백구가 먼저 알아봤다는 게 더 신기해. 순자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동물들이 사람보다 영적인 감각이 더 뛰어난가 봐. 그러게 하나님께서 백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 같아.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은주의 웃음소리, 백구가 뛰어다니는 소리, 찬송가 소리까지 말이에요.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너무 행복해, 은주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니? 우리는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백구도 우리 사이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은주가 돌아왔어요. 우리 은주가 15년 만에 돌아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시죠? 창밖에서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잘했다.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사랑하는 손녀 은주와 충실한 백구가 있으니까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보낼 거예요. 은주와 백구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말이에요. 15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백구에게는 정말 고마워요. 만약 백구가 처음부터 은주를 알아보고 반가워하지 않았다면 저도 은주를 못 알아봤을지도 모르거든요. 백구야, 내가 천사였구나. 동물의 직감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보다 훨씬 순수하고 영적이니까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은주가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소리, 백구가 반가워서 꼬리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정미에게도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잘못은 했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도 힘들었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드려요.